넥스트 도어를 보러 갔어요. 바이럴하자 인기 있고 성공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마저 열정적으로 자신들을 어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이거를 알아주고 하겠습니까? 나도 세상 밖으로 나가자. 내 간절함을 이 세상이 알게 하자. 제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서입니다. 오늘은 생기부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28장이나 되는 생기부를 읽어볼 건데요. 대학 생활 기록부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생활 기록부가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이걸 쓰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면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객관적으로 뭐를 잘하는지, 뭐를 해왔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막막하잖아요. 솔직히 졸업만 하고 이제 취업 알아서 하세요 하면은 너무 막막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28장이나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생활기록부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 문해서 뜻이 있어요. 뜻이 뭐냐면요. 본명보다 더 본명처럼 느껴지는, 실제로 더 그렇게 느껴지는 이름. One and only. 너무 흔하지 않은 이름. 세 번째, 혹시나 유명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외국어 표기가 쉬운 이름. 제가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버킷리스트가 3개가 있어요. 엄청 큰 무대에 서기, 시간여행하기, 순수한 사랑하기. 10711. 이 무엇이냐? 이 앞에가 제 입학 연도고요. 뒤에가 이제 번호라서 학번이에요. 그리고 학과는 국어국문학과입니다. 원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지망했으나 고등학교 때 입시 담당 선생님의 추천으로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하게 됨. 국어국문학과지만 수능 때 국어 등급이 제일 낮았고 독서를 딱히 좋아하지 않음. 초반엔 학과 공부에도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나 복학 후 학과에 애정이 생김. 작고 소중한 수상 경력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어국문학과 브이로그 공모전, 두 번째는 국어국문 문예 비평 공모전입니다. 첫 번째 거는 영상이고 두 번째 거는 비평문이에요. 자격증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그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 토익 스피킹, 바리스타, 조주 기능사, 조리 기능사를 따고 싶어 함. 진로 희망사항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크리에이터. 영상 편집 과정에서 높은 몰입도를 발휘하여 장시간 작업에도 피로감보다 성취감을 느끼는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줌. 두 번째는 방송진흥자. 어린 시절 교내 방송국에 지원해 낙방이라는 아쉬움을 겪었으나 이를 계기로 방송인을 향한 진로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끈기를 보임. 세 번째는 배우. 글과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신을 표현하는 데 탁월한 흥미를 지녔으며 궁극적으로 무대 위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예술인을 지향함. 최종적으로 시상식 무대에 서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명확하고 거대한 지향점을 지니. 그리고 작가. 어릴 적부터 창작에 뚜렷한 두터운 흥미를 지니고 일상의 서열을 기록한 메모들을 자신만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김.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20살부터 지금 25살 2026년 1학기까지 모아놓은 활동들이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20살이고요. 눈이 부시게 슬기로운 감방 라이프 온 마스. 평소 재미있게 시청하던 드라마 속 인물들이 하나의 세계관에서 만나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드라마 눈이 부시게 슬기로운 감방 라이프 온 마스를 집필함인데 58까지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20주년을 맞이해 축하 영상을 제작함. 결혼식 콘셉트에 맞춰 사회자 멘트를 작성하고 축가를 녹음함. 구상에만 그쳤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영상화하며 성취감을 맛보았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발견함. 한 달 음악 챌린지. 늦은 시간 귀가하는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한 한 달 음악 챌린지를 직접 기획함. 현관문에 매일 다른 주제를 게시하고 가족들이 추천한 곡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 함께 감상하는 등 음악을 매개로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며 미디어의 선한 영향력을 몸소 실천함. 그런 소소한 이벤트들을 제가 많이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PBS 볼까요? 제작부로 활동하며 레트로 음악 팟캐스트 청춘은 바로 지금 백투더 청춘을 기획함. 현재 지금은 오디오 클립이 서비스가 종료돼가지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슬프고요. 청춘은 바로 지금. 백투더 청춘. 얼른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다시 축구로 뭉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몇 년도로 가게 될까요? 청춘은 바로 지금.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리고 이제 독서 활동 부분입니다. 저는 책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책을 꽤 많이 읽었더라고요. 첫 번째로 잘러구트 꿈 백화점. 내면의 불안을 예술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뛰어난 회복 탄력성을 보임. 시간을 파는 상점. 단순히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수동적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하고자 노력하는 다짐이 돋보임. 아모스 리브렴을 읽은 후에는 품속 편지 형식을 차용해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고하는 깊이 있는 에세이를 작성함. 지난날을 추억하기보다 앞으로 추억할 거리를 만들겠다라는 성숙한 다짐을 통해 주도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태도를 보임. 이제 서브웨이가 나옵니다. 드디어 서브웨이. 경력이 없는 불리한 제약 속에서도 끈기 있게 도전하여 서브웨이에서 1년간 성실하게 장기 근무함. 점심시간에는 커스텀 매장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직접 다양한 레시피 조합을 탐구하였으며 고객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메뉴를 제안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역량으로 발휘됨. 회사 시점에는 브랜드 로고 모양의 자체 스티커를 제작하고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손편지를 전하는 등 소속감과 애사심을 증명함. 21살 때 자율활동으로 서울의 일주일이라는 것을 기획을 했고요. 이게 뭐냐면 각 요일별로 해가지고 뭐 다양한 주제로 제 로망을 실현하고자 했었고, 에버랜드 알바 3개월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한국어는 영양이랑 같은 분이랑 동물들과 같은 안 해봤어요?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다양한 영상을 프리미어 프로로 이제 시도를 했던 PBS에서 이야기를 파는 식당이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형식을 과감히 파괴하고 효과음이랑 이런 걸 조금 넣어서 푸드 에세이 식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이때 노트북도 새로 샀고 그래서 밤새워서 편집을 했습니다. 열정을 많이 쏟았죠. 5회부터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평소보다 많이 온 카톡을 하나하나 읽으며 정성스레 답하고, 주방에 가면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미역국에 팥밥 후루룩 말아서 김치랑 먹으면 한 그릇 뚝딱. 때는 2012년 4월 11일 초등학교 5학년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When is your birthday? 에 대해 배우는 중이었죠. 뭐 마음속으로만 담아왔던 아나운서라는 오랜 꿈을 직접 펼쳐보고 본인의 잠재력과 실질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로 활동으로 에버랜드, 휴학 후 주체적으로 삶의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함. 이른 퇴근 시간을 다채로운 경험 축적의 기회로 전환하는 긍정적인 가치관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줌. 다채로운 경험 축적. 뭘까요? 노는 시간이 많다 이거죠. 왜냐면 6시에 이제 출근을 하면 정상 퇴근을 해도 3시에 퇴근하거든요. 그럼 오후 시간은 오로지 다 놀 수 있는 거예요. 남들 일할 때 놀고 남들 놀 때 놀고 인생의 부피가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제가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다가 에버랜드 알바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와, 세상에 정말 대단한 사람 많다. 좋은 사람도 참 많고, 그만큼 22살에 오사카 여행을 갔어요. 가족들과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제가 수학여행 컨셉트의 자체 안내문을 제작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어를 할 줄 모르지만 이제 언어적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매장에서 제가 직접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오스스메레 구다사이 서브웨이에 직접 가서 도전을 했다. 22살 때도 독서를 했습니다. 언제 독서를 하냐 봤더니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런 시기에 독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대입 재수 기간 중에 인간의 내면을 다룬 자서전을 중심으로 깊은 사유를 이어감. 김혜자 선생님의 생에 감사해. 죽음의 허무함 앞에 현실 고민이 무력해지지 않도록 목표의 필연성을 찾고자 노력함.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웃백. 제가 아웃백에서 캐럴이라는 서버명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영어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잘 짓고 싶었단 말이에요. 계속 생각하다가 그게 꿈에 나왔어요. 그런 악몽까지 꾸면서 지은 이름이었는데 이제 뭐 정작 그리고 또 제가 빙그레에서 한 달간 일을 했었는데요. 나는 이제 서울로 가겠다. 서울로 가려면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돈을 모아야 되는데 당장에 제가 뭐 돈을 뭐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공장에 가자. 빙그레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반복 업무 속에서 정신적 우울감을 체감하기도 했으나 본인이 창의적 사유와 인간 중심의 소통이 보장되는 직무 환경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23살이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메트로 하우스, 침대,
침대 및 그리고 전체적인 방 구역을 나눠서 레트로 하우스라는 그런 거를 제가 직접 기획을 했다. 라디오 찍을 때 하는 그 작업실이거든요. 작업실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아이프렌드라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일본어를 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열정과 성의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본어 자기소개를 준비해갔어요.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와 데스 까먹었어요. 조즈다 아리마센가. 기억이 안 나네요. 사실 이거는 단순히 외운 거라서 기억이 안 났지만 면접관들 앞에서도 남다른 기세와 정면 돌파는 대담함과 뛰어난 실행력을 인정받아 합격함.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해서 했거든요. 수행평가로 외운 일본어 문장이 있어요. 코노미세와 야스쿠테 오이시이네 라는 그런 문장인데 일본인 친구들 만나면 항상 나 일본어 좀 할 수 있어. 코노미세와 야스쿠테 오이시이네 면접 볼 때도 하는 거죠. 좋아하는 색이 뭐냐? 저는 이제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일본어를 해보겠다. 코노미세와 야스쿠테 오이시네. 언어는 기세입니다. 23살부터 블로그를 시작하는데 연극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플레이를 이거 거꾸로 해서 얄프라고 했는데 그냥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냥 반대로 했고요. 뭐 줄거리 설명이라든지 인물 관계도 만들고 가상 캐스팅 해보고 하나의 IP를 다채로운 포맷으로 변조해내는 원소스 멀티유즈 방식의 콘텐츠 다각화 역량을 갖췄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23살을 기념하고 한 해를 매듭 짓고자 23 연말정산 시리즈를 기획 연재하였다. 기존에 익숙한 개념인 플레이리스트를 바탕으로 플레이스 리스트, 플레이버 리스트로 확장하는 재치있는 언어 유희적 네이밍 감각을 발휘함. 동아리는 이때 2개를 했는데요. 예전부터 밴드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렉 기타를 좀 배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 열정 부족으로 인해서 실력이 안 늘었고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었지만 공연 라인업에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가 올라간 거예요. 좋아하는데 할 수 있는 악기가 없으니까 이제 보컬로 가자. 처음에 제가 그 연습 영상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매일매일 노래방에 가서 그나마 업그레이드 했다. 이제 무대에 서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보컬까지 했잖아요. 1학기 때. 이제 남은 건 연기밖에 없는 거예요. 연기 동아리에 들어갑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후회를 남기는 것보다 차라리 실망하더라도 진심을 다해 부딪히는 것이 가치 있다라는 인생의 성숙한 가치관을 확립함. 친해지는 거는 좀 쉽게 친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는 거, 좀 깊은 관계로 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 사람의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생각하는 모습과 다르게 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게 되는 시기였다. 서브웨이 재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서브웨이 측으로 선제적인 채용 제안, 러브콜을 받아 근무함. 실제로 연락을 받기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24살인데 1월과 2월에 체험판 리뷰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2주간 알바를 했거든요. 엑셀 쓰고 약간 그런 업무였거든요. 뭔가 직장인 같고 나 좀 어른 같고 2월에 헬스인 한 달 체험판 할 때는 오운환 챌린지를 하면서 힘든 일이지만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TSIL 한 달마다 새로운 걸 도전해보자. 3월 연기학원 수강을 시작으로 4월 스냅 사진 촬영, 5월 마이크 제니 댄스 챌린지, 2월 스터디 윗미 영상 기획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스펙트럼을 보여줌. 20살 5주년 이거는 뭐냐 하면은 25살이 사실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반 50이라는 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25살이 되기 전에 제가 했던 활동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써요. 또 그 다음에 서브웨이 제재 입사. 반복되는 업무 루틴과 환경적 한계로 일시적 슬럼프를 겪었거든요. 서브웨이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사람으로서 내가 좋아하던 일까지 이렇게 하기 싫어지는데 다른 일은 어떻게 할 거야? 한 달 지나니까 딱 괜찮아지더라고요. 대망이 25살인데요. 리브 인 캐나다. 캐나다에서 한 달간 거주한 경험을 기록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고 싶었고 쇼폼 형태로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서도 서브웨이를 갔거든요. 저 왔어요. 캐나다 서브웨이 왔어요. Hi. Can I get a card cut combo? 6 inch. 콜드컷 콤보 세트 할인해요. 아싸 개꿀.
세트 시키면 쿠키를 2개나 줘요. 사랑해요, 서브웨이. 처음으로 1000회를 돌파한 영상이거든요. 좀 신기했습니다. 병원연 쭈꾸미 발표회.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 보인 엑스트도어의 자체 콘텐츠 쭈꾸미 발표회 형식을 차용해 스스로 지향하는 이상적인 자아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공유하며 자기 객관화의 성장 계기를 마련함. 안녕하세요. 병원형 붉은 말의 해 생일 맞아 쭈꾸미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구미로 설정했던 것들을 거의 못 지키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펌킨. 학창 시절의 경험적 결핍을 깨닫고 이를 예술적으로 재구성하고자 과거 조작이라는 독창적인 콘셉트의 프로젝트를 기획함. 너 고등학교 때 뭐 하고 싶어? 는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어른 되면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고등학생 때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해보고 하지 못했으면 돌아가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후회만 했다면 이제는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책 안 읽는 국문과가 추천하는 책. 지금 정리하면서 보니까 책을 그렇게 제가 안 읽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책 3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양기자의 소설 모순. 20대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인생의 부피를 늘려가는 시간. 인생의 지침서로 삼고 싶은 책이다. 최진영 작가의 해가 지는 곳으로 재앙이 원하는 대로 살진 않을 거야. 비극적인 상황일수록 스스로를 돌보고 아끼는 태도가 중요함을 깨달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질 시점이라서 그런지 이 문장이 더 와닿았어요. 서브웨이 제제제 입사. 네, 서브웨이 제제제 입사. 이번 학기에 공부, 동아리, 알바 이 3개가 한 번에 합쳐진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플러스 유튜브까지. 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 착실히 가는 사람이었는데 짜잘한 지각을 좀 자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초심을 되찾고자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필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합니다. 8월 21일에 졸업을 합니다. 뭔가 사람이 변하는데 터닝포인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바뀌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도끼를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든 게 보이넥스트도어 정규 1집 앨범이 홈이거든요. 정규 1집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들였고 그 멤버들도 그 앨범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단 말이죠. 그런 앨범 철학과 성공을 향한 그런 도끼를 담고 싶다. 제 이런 성장 서사를 투여하여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이랍니다. 아직 기획하고 있는 영상이 6개나 남았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제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학기 학점 4.2 다 A뿔인데 하나가 B0예요.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학기 아쉽게 4점은 못 넘었어요. 3.94인데요. 클래식 공연을 보고 공연 감상문을 적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클래식은 너무 지루할 것 같고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포레스텔라를 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퓨전 클래식을 감상문으로 적어서 냅니다. 이 퓨전이라는 단어와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을 수 있는가? 두 개가 상충되는 단어잖아요. 방탄소년단, 아이돌과 힙합이 어울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비교하면서 고찰하는 그런 비평문을 냈습니다. 22년 1학기 2.96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일단 코로나 시기였고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대학 가면 많이 논다 그러던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이거 뭐지? 시험을 안 보러 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참한 점수를 받고 1년 반 동안 휴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퇴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2학년 1학기에 저질러 놓은 일을 만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이거는 진짜 방법이 없다. 이거는 이미 망했다. 다른 데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2024년에 다시 복학을 하게 됩니다. 복학하고 첫 점수는요? 4.11. 이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냥 듣고 싶은 거 듣자.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2학기 때는 1학기 때보다 좀 낮아요. 몇 때부터 제가 복수 전공을 하게 됩니다. 국문과가 글만 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국문과는 글만 씁니다. 신설된 학과가 있어요. 실무 중심의 글쓰기를 배우는 수업인데 다양한 그런 글쓰기를 배웠거든요. 웹소설은 일단 진짜 저랑 안 맞았고요. 비드라마 대본 쓰기 기초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대본을 쓰고 영상을 만들었죠.
무언가를 오래 사랑하려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 말이 무색하게 또 너무 성급히 사랑해버렸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여서 행복했던 MT. 아마 이날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 분량의 영상을 처음으로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문콘세 안 적었네. 국문학과가 이제 좀 살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국문과지만 유튜브를 했습니다. 근데 2025년 1학기 4.17 올 전공이었거든요. 저질러 놓았던 실수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재수강을 신청해서 했습니다. 재수강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 드라마 대본 쓰기 기초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엄청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밤 새가면서까지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엄청 꼬이는 거예요. 아, 이거 결말 어떻게 짓지? 엔딩에 실제 저를 등장시켜서 메타픽션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잘 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인다. 마치 like 우리 인생처럼. 작년 2학기 4.27 정법이랑 영어로 최저를 맞췄거든요. 다른 거 공부하기 싫을 때 정법을 풀었어요. 그만큼 저는 정법이 너무 재밌었고 그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법학개론을 들었는데 또 때마침 혼돈의 시기였죠. 재수강을 했습니다. 캐나다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지 수업과 문화 체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배양함. 특히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직접 한국 음식을 요리해 대접하고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등 능동적인 문화교류를 실천하며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경험함. 외국인 친구들과의 교류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스스로 상처하며 번아웃은 지식의 습득을 넘어 자신감에서 시작되는 깨달음을 얻은 파파고를 써서라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경험이고요. This store is cheap and delicious. 대망의 2026년 1학기 4학년 2학기 막학기죠. 4.5 물론 11학점이지만 4.5를 받게 됩니다. 라디오 콘텐츠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이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왜 사랑 이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아이돌을 향한 애정을 왜 사랑과 왜 사랑하는가라는 언어 유희로 구조화하여 단순한 덕질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타인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철학적 통찰을 도출함. 결정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수업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렇게 5년의 삶을 문서의 형태로 정리할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담깁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지표가 되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만 봤을 때 저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학생활기록부라는 형태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활동이 의미가 없지는 않다는 것.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거, 잘하는 거, 부족한 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누군가가 너 대학 5년 동안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 했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파격적인 행보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로 추정되는 건물을 봤거든요.